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선물거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물거래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환변동보험, 그죠? 환변동보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보다도 칠판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환변동보험에서 이 제일 그 일반 기업체에서 잘 이해를 못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익이 났을 때는 실질이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는데 환차익이 났을 때 도로 토해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환변동보험, 저는 환변동보험이라든지 수출보험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환변동보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변동보험을 설명하는 책자를 보시면 아마도 환율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보장환율이다, 이거. 이게 보장환율이고, 이게 결제환율이면, 보장환율보다도 시장의 결제환율이 높으면, 이때는 다 환수하고, 다 뺏기고, 환차익을 뺏기고, 이 경우에는 뭡니까? 보험금을 타먹는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그림 아마 그 수출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의 그 환변동보험을 설명하는 표에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가 여기는 이익이고 여기는 손해다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환수하느냐 이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보장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설명이 나오실 겁니다. 보장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당시에 현물환율에다가 플러스 스왑 레이트를 감안하여서 보장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뭡니까? 조금 전에 열심히 떠들었잖아. 뭡니까? 선물환율이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보장환율이란 선물환율입니다. 선물환율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선물환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환변동보험이라는 건 이름을 누가 지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무역보험공사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이다 보니까 무언가 보험과 관련되는 용어를 쓴다고 한 게 무슨 환율? 보장환율이라고 적었어요. 보장환율. 그러다 보니까 보장환율이 의미하는 바가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장이니까 미니멈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얼마는 보장해줄게. 수익률 5% 보장해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환율 1,100원 보장해줄게. 보장해주잖아. 근데 우리가 보장해준다는 말은 미니멈이니까 수출하고 결제할 이렇게 보장 환율이 선물환율 예컨대 현물환율 1,050원, 스왑 레이트 30원 해가 예컨대 1,080원으로 보장 환율을 정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1,080원 확보됐다. 그래서 1,100원 되면 1,100원 되는 거고 1,200원 되면 1,200원 되는 거고 만약에 1,050원 되면 1,080원 되는 거고 1,000원 돼도 1,080원 되는 거고 1,080원은 밑으로 보장돼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우리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 그렇다. 1,080원 보장해 주는 건 맞는데 1,100원 돼도 1,080원, 1,200원 돼도 1,080원, 1,000원 돼도 1,080원, 900원 돼도 1,080원.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1,080원. 이게 바로 보장 환율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선물한 거래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물한 거래 수입업체가 또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수입업체가 1년 뒤에 환율이 올라갈 것을 겁이 나서 1년 뒤에 환율을 현물환율 1,000원에다가 스왑 레이트 1,030원 붙여가지고 1,030원에 선물한 계약을 했죠. 저는 예약으로 말합니다만 근데 선물한 거래때 그죠. 그랬는데 1년 뒤에 달러 값이 1,030원 사기로 했는데
1년 뒤에 달러 값이 1,100원 됐으면, 1,200원 됐으면, 1,500원 되었으면, 1년 전에 1,030원 달러 사기 잘했죠. 맞습니까? 1,030원에 달러 살 수 있죠. 반면에 달러 값이 1년 뒤에 가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달러가 떨어져서 1달러가 900원밖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800원밖에 안 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쩝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예약한 환율로 무조건 달러를 사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페라 비행기 좌석 1년 뒤에, 한 달 뒤에 예약했는데, 이건 예약했는데, 그때 가서 아프다, 장난이었다, 한번 괜히 테스트 해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환거래에서는 일단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자, 이러면, 보장환율은 선물환율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자, 이거죠. 이게 기업체입니다. 이게 기업체입니다. 이게 은행입니다. 일반적인 선물한 거래는 기업체와 은행이 다이렉트로 거래하죠. 그렇죠. 기업이 은행에 가서 선물한 줄 얼마예요? 1,030원 살게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오늘 1,030원에 계약을 하지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언제 왔다 갔다 해요? 1년 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달러 값이 1,200원 되고 1,500원 되고 2,000원으로 올라가 있을 때는 기업이 아무 소리 않고 1,030원에 달러 삽니다만은 선물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이행합니다만은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달러 값이 900원밖에 안 해. 800원밖에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옛날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외환시장의 초창기였을 때, 기업들이 외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때는 기업들이 종종 BJR 전략으로 나왔어요. 무슨 전략이죠? 배째라 전략. 장난이었다. 한번 해봤다. 선물한 거래 잘 되네요. 한번 봐주세요. 취소해주세요. 이런 거야. 심지어. 그 담당자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예입니다. 근데 내가 은행에 있을 때, 실제로 은행에 있을 때, 장부를 보니까 내일 모레자로 어느 기업체가 1년 전에 달러 산 게 있어. 지금 달러 800원밖에 안 해. 근데 1년 전에 달러를 1,030원에 사놓은 게 있어요. 하여간 전화가 옵니다. 야, 니네들 보니까 1년 전에 달러 1,030원에 선물한 달러 산 게 있죠? 알고 있죠? 그 달러 어디로 드릴까요? 확인차 전화합니다. 그럼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니까? 그래요? 우리 몰랐어요. 담당자 그만뒀어요. 아니, 담당자 그만둔 건 당신들 사정이고, 그것도 다 그런 거 업무 인수인계도 안 하냐? 그거, 니네들, 우리 장부 보니까, 니네들 1년 전에 계약서로 돼 있고, 1년 전에 달러 샀네. 1,030원 달러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기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손해난 거 가한테 받으세요. 우리는 몰라요. 배째라. 그걸 잡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외환 아무도 몰라. 외환딜러, 너 인마 네가 제일 전문가 아니야. 세상에 니네들이 1년 전에 달러값 800원 될 줄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달러 사라 그랬잖아. 물어대.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악덕딜러 물러가라. 악덕딜러 김모는 자폭가라. 이렇게 덤빕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혹은 어떤 기업은 다 괜찮아요. 사람도 양순하고 그런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중간에 회사가 6개월 만에 굳어나버려. 없어버려. 그럼 선물한 거래면 공중에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은행은 선물한 거래를 아무하고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구나.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물한 거래 해야 되겠구나. 그죠? 결심을 했죠. 정말 좋은 거 있었네. 그래서 위협분들한테 선물한 거래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죠? 찾아가서 그래도 배운 거 있으니까 선불환율 고시해 주세요. 현불환율 따로
스왑 레이트 따로 비드 레이트, 오퍼 레이트 따로 해가지고 고시해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은행에 딜러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가. 야, 그래 안 해? 왜요? 못 믿겠대. 물론 삼성전자 노 프라블럼 100억 달러 그래 할 수 있어. 포스코 오케이 LG 노 프라블럼. 근데 요만한 벤처 회사 가가지고 그래 합시다. 가 그럽니다. 중소기업체 가 그래. 그러면 규모 작고 신용도 떨어지는 중소기업체는 환리스크 해지도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때 해성과 나타난 게 뭐냐? 이게 바로 무역보험공사다. 무역보험공사는 국영기업체니까 지정도가 빵빵하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K-슈어가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체가 K-슈어와 무역보험공사하고 거래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은행하고 선물한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가 은행하고 거래할 때가 이게 선물한 거래고 이게 선물한 거래고 이게 또 선물한 거래인데 무역보험공사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선물한 거래를 하지 않고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이게 환변동보험이 되는 거야. 사실상 뭐하고 똑같습니까? 선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80원으로 보장을 줬는데 1080원 어떻게 나왔다고요? 근데 1050원 더하기 30원 1050원이 현물환율이고 30원이 스왑 레이트고 해서 1030원으로 보장해 줬는데 1번 환율이 1100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원 뺏기죠. 환수당하죠. 반면에 2번 결제 환율이 그때 가서 1050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0원만큼을 보험금으로 타먹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되나? 30원의 보험금을 타먹을 수도 있고 혹은 이쪽에다가 20원 뺏길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30원 주는 거 무역보험공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결제 환율하고 보장 환율 차이 30원 주는 거 걔네들 돈입니까? 걔네들 돈입니까?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은행에서 받아서 주는 거죠. 은행에서 30원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공사에 20원 뺏기는 거 자꾸 뺏긴다고 그러면 뭘 하네요? 내는 거 환차익 난 거 내는 거 얘들이 K-슈어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먹습니까? 어디로 가죠? 이리로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는 거 있죠. 더구나 올해는 무역협회에서 1년간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체의 경우에 무역보험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하죠. 아십니까? 100만 원까지 무역보험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뭐 지원 받든 순간에 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컴플레인 하는 게, 야, 우리 보험료 냈잖아. 보험료도 내고, 환차, 손익도 내고, 뭐냐? 라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20원 뺏기는 게, 그게 뭡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뭐야?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환율이 1100원 됐을 때 20원 뺏기면 결과적으로 1080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1050원 됐을 때 30원 보험금 받으면 역시 1080원 내는 거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1080원 확정했잖아. 이게 뭐야? 선물한 거랍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를 괜히 길게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환변동보험은 뭐하고 똑같다? 선물한 거다. 1년 뒤에 환율 오늘 미리 정하는 거다. 더구나 은행하고 선물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서류 갖다 내고 더구나 또 기업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좀 다소간 좀 서러운 꼴도 당해야 됩니다. 딜러가 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규모가 작다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게 부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무역보험공사는 국영기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익 개념이 좀 적고요. 그죠? 꼭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소위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가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싸니까 선불한 거래 할래? 무역보험 뭡니까? 환변등 보험 거래 할래? 그러면 두 거래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등 보험도 충분히 좋은 해지 수단이 되더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녹화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언하기로 저는 무역보험공사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돈 모은 거 한 푼도 없습니다만은 환리스크 관리 목적이라 그러면 환변등 보험도 꽤 괜찮다. 괜찮은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아가서 이제 선물거래입니다. 선물거래. 우리가 첫 시간에 파생금융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돌아가서 어디갔죠? 네. 처음에 파생상품에는 선도거래가 있고 선물거래가 있고 수합거래가 있고 옵션거래가 있는데 우리가 통화에서 선도거래 배웠고요. 선물한 거래 배웠고 이번에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은 통화에서 선물거래를 우리가 통화 선물거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한참 또 돌아가서 선물거래 나오라. 선물거래가 뭐냐 하면은 선물거래의 정의는 약속된 시점에 약속한 품질의 상품을 약속한 물량만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선물계약이라고 한다. 라고 멋있는 이야기 써두었는데 뭐 정의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선물거래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미래의 환율을 외환의 경우에 미래의 환율을 오늘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한 거래하고 선물거래하고 차이점이 뭐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만 차이가 있느냐? 선물환거래는 은행과 거래하는 1대1 거래이고요. 1대1 거래이고요. 선물거래는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는 장내 거래입니다. 장내 거래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선물거래와 선물한 거래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없다. 다만 거래하는 장소가 선물환 거래는 장외 시장인 반면에 선물거래는 장내 시장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물거래라고 했을 때 금융선물거래, 예컨대 뭐 환율이나 또는 금리나 뭐 주식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지수 선물거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이나 또는 뭐 환율이 외환이나 통화나 또는 뭐 금리나 이런 선물거래가 지금 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상품 선물의 시작은요, 선물거래 시작은 상품 선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미국에서 옥수수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옥수수 수확철만 되면은 이놈의 옥수수 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생산비 이상으로 폭등을 뜨게 해서가지고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옥수수 값이 오를 줄 알고 옥수수를 잔뜩 재배해 놓으면은 그때 가서 막상 수사를 할 때 옥수수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손해볼 때를 많았어요. 그래서 미래에 옥수수 값을 오늘 미리 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게 바로 상품 선물 가격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히려 선물 거래의 최초가 상품 선물이었는데, 코모디티였는데, 옥수수도 옥수수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최근에 돈육 선물이라는 것도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요새 돼지고기가 계속 엉망 떨어져서 이거 겁니다만은 이 돼지고기란 게 농산물, 축산물이란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급을 조절하기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우에야, 금융상품의 경우에야 수요와 공급을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돼지. 갑자기 사람들이 삼겹살 많이 먹어. 그러면 돼지를 키운다 그래가지고 돼지 요만한 새끼를 키워서 언제 얘가 삼겹살 만들 때까지 언제 몇 개월이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뻥튀기 해가지고 뻥 튀겨서 갑자기 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삼겹살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면 정작 뭡니까? 정작 그 돼지가 출하될 때는 오히려 너무나 공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죠. 뻑하면은 양파 파동 아시죠? 배추값 파동. 언제는 금치가 됐다가 배추가 너무나 올라가지고 금치가 됐다가 그 다음 해에는 너도 나도 배추를 기르는 바람에 배추값이 엉망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의 불규칙한 가격을 미리 정하려고 미리 가격을 미리 정해 놓으려고 시작한 게 상품 선물인데 상품 선물로 선물 거래가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가지고 1945년, 46년도에 2차 대전 이후에 뭡니까? 이제 70% 이상이 금융 선물 거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지금은 선물 거래의 대부분이 금융 선물 거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선물 거래 또는 선물 거래를 아까 선물 환 거래, 외환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환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 하면은 쉽게 말해서 선물환 거래는 장외 거래입니다. 1대1 거래입니다. 은행하고 기업이 거래합니다. 1대1로. 그리고 은행과 은행이 거래합니다. 1대1로 거래합니다. 특정한 장소가 있느냐?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컴퓨터 거래하기도 하고 메신저로 거래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둘이서 어떤 장소에거나 거래하면 됩니다. 반면에 장내 거래, 선물 거래는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옵니다만 혹시 옛날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 때 이렇게 9시 뉴스 보면은 기자가 오늘 뉴욕 원유 선물 시장에서 12월 인도분 WTI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배경화면으로 그죠? 빨간 조끼, 파란 조끼 입은 애들이 PDA 하나 들고 전광판 쳐다보면서 뭔가 저끼리 악을 썩으면서 움직이다가 고통에 찬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거 와나가 뭐야 그래야죠. 뭡니까? 그게 바로 선물시장이야. 선물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거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달러 선물, 통화 선물이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이 장내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달러 선물 시장, 통화 선물 시장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종로에 있습니까? 을지로에 있습니까? 여기 무역센터 안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KRX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KRX 모르십니까? 한국거래소. 그죠? KRX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거래됩니다. 부산에 있는 KRX에서 거래됩니다. 참고로 KRX는 한국거래소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KRX. 자, K는 코리아죠. 맞습니까? X는 exchange, 거래소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R이 뭡니까? 네? R이 뭡니까? K는 코리아. 오케이? X는 exchange. 그렇죠? 그럼 R은 뭐의 약자죠? 예? 웨이트. 예, 비슷합니다만 KR까지가 코리아입니다. 그냥 해봤어요. 한국 거래소 KR, 코리아 X 익스체인지. 그냥 KX 하면 될 것 같다가 KX 하는 것보다는 KRX가 좀 더 어감이 좋잖아. 그래서 KRX. 그래서 KRX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장내 거래가 선물 거래고 반면에 선물한 거래는 장외 거래다. 그래서 선물 환 거래는 장외 거래 1대1 거래이다 보니까 신용 한도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 삼성전자 오케이 $100억 문제없어. 포스코 문제없어. LG전자 노 프라블럼. 하이닉스 오케이 SK 노 프라블럼 입니다만은 이상한 벤처에서 와가지고 거래하자 가. 그렇죠.
한도가 필요해요. 얼마씩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필요해요. 반면에 선물거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수 대 다수가 모여서 거래하는 장내 시장인 선물거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괜찮아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달러 선물거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 아무나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종 배째라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배째라는 사람은 돈 번 사람이 배째라 그럴까요? 손해본 사람이 배째라 그럴까요? 손해본 사람이 배째라 그러겠죠. 손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장난이었다. 한번 농담해본 거다. 테스트 해본 거야. 한번 봐주세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종종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반면에 배째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어쩝니까? 증거금을 받습니다.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대신에 돈을 미리 박아놓고 거래하래. 그래서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만 달러당 규모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60만 원을 내야만이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 왜 낸다고요? 네? 증거금 왜 냅니까? 근데 누가 손해봤다고 배째라 라고 버티면 거래소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째려면 배째라 그러니까 배를 째려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배를 째고 뭔가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증거금을 내고 거래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행을 보증하죠. 거래소도 그래야 되냐? 근데 주식의 경우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LG전자 사고 팔고 합니다만 거래의 상대방이 누군지 압니까?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요. 거래소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죠. 마찬가지로 선물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상대방이 됩니다. 반면에 선물 환 거래는 1대1 거래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거래이다 보니까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신용 한도가 필요한 반면에 증거금은 안 받습니다. 증거금 안 받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믿을만 하면은 거래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증거금 내지 않고 어떠냐 합니까? 그럼 내죠. 거래 안 합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는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고? 증거금을 냅니다. 그러면 증거금을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0만 원을 증거금을 맡겼는데 손해볼 때를 대비해서 맡겼는데 달러 값이 예컨대 $10,000 거래했는데 달러 값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컨대 달러 샀는데 달러 환율이 70원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00 살았는데 환율이 70원 떨어지면은 얼마 손해입니까? 70만 원 손해죠. 맞습니까? 이럴 때 그 손해본 사람이 배째라. 돈 60만 원 냈잖아. 나 돈도 없어. 라고 버티면 곤란하죠. 그래서 증거금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의 증거금이 온전한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일을 합니다. 뭐 합니까? 일일정산이라는 놈을 선물거래에서는 매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거래는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다 보니까 뭡니까? 상대방을 못 믿는 대신에 증거금을 내는데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다 보니까 거래가 원활해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필요성이 있죠. 1대1 거래면은 만기 아무 날짜나 하면 됩니다. 한 달 뒤, 2달 뒤, 36일 후에, 57일 후에 만기 날짜 아무 때나 정하면 되고 규모도 187,516불 58센트, 395만 925불 55센트 이렇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 규모가 들쑥날쑥해서는 곤란하니까 거래 단위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계약 단위가 $50,000였습니다. $50,000 단위로 거래했습니다. $50,000, $100,000, $150,000, $200,000 이런 식으로 거래했는데 지금은 $50,000 단위로 거래하는 게 크다 그래서 더 줄여가지고
지금은 $10,000 단위로 거래합니다. $10,000, $20,000, $30,000, $10,000 단위로 거래합니다. 따라서 $7,000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12,000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10,000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끔 훨씬 세분에 두었다. 그 다음에 이게 규격화, 그 다음에 거래단위 규격화 표준화, 그 다음에 만기도 아무 날짜나 별제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니까 만기 날짜도 결제일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세 번째 수요일이 결제일입니다. 달러대 원화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수요일,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오늘이 예컨대 2월 물 그러면은 2월 달에 세 번째 수요일, 3월 물 그러면은 뭡니까? 3월 달에 세 번째 수요일로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월 물이라고 해서 3월 1일 밸류, 3월 2일 밸류, 3월 5일 아무 날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세 번째 수요일로 정해졌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게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두었는데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로 정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다수 대 다수가 거래하니까 거래 단위가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단위가 한 거래 단위가 지금 얼마라고요? $10,000. 그 다음에 만기일도 규격화, 표준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증거금을 내다 보니까 일일정산이라는 놈을 실시하더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일정산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봅니다. 일일정산이 뭐냐? 매일같이 정산환율하고 계약환율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을 산출한 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손실이 나면은 정산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정산제도라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로 하지 말고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7월 4일 날 예를 들어서 $10,000를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10,000. 요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가 없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재빨리 예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7월 4일 날 $10,000를 사기로 했는데 이 $10,000가 언제 날짜냐? 8월 물을 사기로 했죠. 8월 물이라면은 8월 물 언제요? 8월 달에 세 번째 수요일. 오케이? 8월 달에 세 번째 수요일 날짜로 하는 8월 물을 사기로 오늘 계약을 했죠. 얼마 사기로 했습니까? $10,000만. 얼마에? 1,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선물환 계약할 때는 오늘 $10,000 7월 4일 날, 오늘이 7월 4일인데 8월 6일자로 달러 사기로 계약하는데 그 외에 따로 돈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까? 안 들어갑니까? 필요 없죠. 대신에 나는 어째야 됩니까? 은행이 나를 믿어주는 나름대로 신용도가 빵빵한 회사여야 되죠. 한도가 필요하죠. 한도만 만들어지면은 아무 돈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선물 계약은 한도는 필요 없어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내야 되죠. 전금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전금 수준은 그때그때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달러당 $10,000 거래할 때 45만 원 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45만 원 냅니다. 그 내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마감가 아침 10시쯤에 달러를 샀는데 그날의 마감가가 7월 4일 날 마감가, 이를 정산 가격이라고 하는데 정산 가격이 달러 값이 995원이 됐습니다. 달러 값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이 사람은 달러 샀나요? 팔았나요? 샀는데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달러당 5원씩 손해봤으니까 $10,000니까 5만 원 손해봤죠. 맞습니까? 이 5만 원을 거래소에서 아침에 냈던 정금 계좌 중에서 5만 원을 확 빼가버립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40만 원 남았죠. 맞죠? 자, 그 다음 날이 바꿨습니다. 7월 5일이 됐습니다. 7월 5일 날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꼼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마감가가 얼마가 됐습니까? 990원이 됐죠. 맞습니까? 또 5원이 떨어졌죠. 그렇죠? 또 거래소에서 5만 원을 확 빼가버립니다.
이처럼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정산 가격하고 그 당시 환율과의 차이를 매일같이 정산하는 일을 뭐라 그러죠? 이게 일일 정산이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날 또 7월 6일이 됐는데 또 환율이 10원 떨어졌죠. 정말 재수없죠. 23달러 왜 샀을까 이날? 네? 달러 왜 샀을까? 네? 오를 쪽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과는 달리 달러가 5원 떨어지고 5원 떨어지고 또 10원 떨어졌죠. 또 얼마 빼갑니까? 10만원 빼갑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5만원 남았죠. 7월 6일 날 마감 기준으로 25만원 남았습니다. 이럴 때 오후 한 3시 반쯤 되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계좌가 증권회사의 계좌가 있죠. 마찬가지로 선물을 거래할 때는 선물회사의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선물회사 담당자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당신 선물과자 정금구자 빵꾸 났다라고 그럽니다. 황당하죠.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내가 며칠 재수가 없어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 정금구자에 25만원 남아있잖아. 맞습니까? 남아있잖아. 25만원은 돈 아냐? 라고 여러분들 강하게 항의하겠죠. 이럴 때 선물회사 담당자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25만원은 돈이 아닙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같이 일일 정산하는데 밸런스가 정금의 구자 밸런스가 제로 이하로 내려갈 때 당신 구자 빵꾸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유지정금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수준 밑으로 꼴까닥 내려가면은 구자 빵꾸 났다, 돈 더 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그때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때가 다 다릅니다만은 예컨대 이 예에서는 3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첫날에는 40만원 됐으니까 30만원 미칩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둘째 날 밸런스가 얼마요? 35만원이니 역시 30만원 이상이죠.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25만원 됐으니까 30만원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 전화가 옵니다. 당신 구자 빵꾸 났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 아침 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에서는 요놈이 추가로 돈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넣는 꼴을 봐서 손해가 더 커지면 진짜로 배째라 할 놈이네 라고 생각하여 그 다음날 아직까지 돈을 안 넣으면 이 사람이 달러 사놓은 거 있죠. $10,000 사놓은 계약이 있죠. 그 계약을 강제로 날려버립니다. 청산해버립니다. 따라서 $10,000가 청산되지 않으려면 추가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넣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얼마 넣어야 될까요? 얼마 넣어야 될까요? 30만원하고 그 차이만큼 5만원. 30만원이 유지점검이니까 30만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5만원하고 30만원하고 5만원 차이 나죠. 45만원 차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30만원과의 차이 5만원만큼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요? 예컨대 그게 답이라면 오늘은 5만원 넣어서 30만원 맞췄죠. 언제까지? 7월 7일 날 아침에 5만원 더 넣어가지고 30만원 맞췄다 칩시다. 근데 7월 7일 날 아침에는 30만원 있지만 7월 7일 날 마감 기준에 환율이 또 움직이잖아. 맞습니까? 또 내야죠. 예컨대 1은 모자라. 그럼 만원 또 넣는 거야. 그 다음날 5천원 모자래. 아씨, 5천원이야 봐주겠지. 하고 안 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장렬하게 배가 갈리죠. 그죠? 그러니 넣는 김에 넉넉하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45만원과 와의 차이 얼마입니까? 20만원만큼을 차이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처음에 내는 증거금이 뭐냐? 개시증거금이라 그래요. 시작할 때 내는 증거금이다. 개시증거금. 혹은 주문을 거래를 주문 내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을 해서 주문증거금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주문증거금을 냅니다. 아까 우리 예에서는 얼마였죠? 45만 원을 냅니다. 그러다가 냈는데 여기에 움직이다가 이 밑으로 유지증거금 예컨대 30만 원 밑으로 꼴까닥 내려갑니다. 그죠?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담당자가 선물회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죠. 당신 선물구자 빵꾸 났다. 그 전화를 뭐라 하느냐? 마진 콜이라 그래. 마진 콜. 당신의 증거금 마진이 모자란다. 돈 더 내시오. 마진 콜. 그리고 만약에 마진 콜을 당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추가 증거금이다 그럽니다. 추가 증거금 언제까지 냅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야 됩니다. 얼마나 차익을 낸다고요? 유지증거금과의 차이? 아니야. 개시증거금과의 차이만큼을 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혹시 선물 거래 하시더라도 다른 전화를 다 받아도 괜찮지만 이 전화만은 받으면 안 되죠. 무슨 전화요? 마진콜 전화만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마진콜 전화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쌍코피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물론 전화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만은 웬만하면은 마진콜 받는 일은 피해야 될 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아까 1일 정산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불행한 케이스고요. 요번에 행복한 경우. 자, 1,000원에 달러 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달러가 올랐어. 그날 아침에, 그날 마감가로. 그러면 5,000원, 5원 올랐죠. 맞습니까? 그죠?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첫 번째로. 5원 손해봐서 5만원 손해보죠. 첫날, 둘째 날 5만원 또 손해봤죠. 또 셋째 날 또 10만원 손해봤죠. 맞습니까? 이 5만원, 10만원 피 같은 내 돈 20만원 여러분 20만원 누가 먹었죠? 응? 피 같은 내 돈 20만원 누가 먹었습니까? 제가 안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거래소에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거래소는 좀 텔레비 앞에서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거래소는 소위 노름방 내지는 포카로 말하자면 하우스와 똑같습니다. 하우스가 뭡니까? 사람들 도박시켜 놓고 중간에 고리 떼는 소위 수수료 떼는 게 하우스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래하게 만들어 놓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금융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이 뭐야?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가 불행해요. 내가 돈 벌 때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고 내가 손해볼 때 누군가는 시장에서 즐겁게 웃고 있을 거야. 당신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당신이 행복에 넘칠 때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죠. 그래서 내가 20만 원 손해봤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누군가가 20만 원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 사람 구자에 돈을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오늘 5만 원 손해보고 내일 5만 원 손해보고 또 그 다음날 10만 원 손해보고 20만 원 손해봤어요. 전화까지 마진콜까지 받았어. 당신 구자 빵꾸 났다. 돈 더 내라. 그럽니다. 추가로 돈 20만 원 내야 되겠죠. 그죠? 안 되겠어. 포기. 에이 몰라. 포기. 하고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잡으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안 냈어요. 추가 증거금 안 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청산되죠. 오케이 각오했어. 청산될 줄 각오했어. 그래 돈 안 낸 거야. 에이 몰라. 돈 안 냈어. 그건 알겠는데 그건 각오했는데 청산 당하고 나서 25만 원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맞습니까? 25만 원 남아있잖아. 이 25만 원은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됩니까? 돌려줍니까? 국고에 환수됩니까? 네? 불우이익 돕기에 사용됩니까? 25만 원, 이거 뭐 합니까, 저거? 저거 어떻게 되죠? 돌려줍니까? 글쎄요?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요? 국고에 뺏길까요? 불우이익으로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자, 안 냈잖아요. 그죠? 안 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내가 이 사람이 $10,000 사놓은 거 있죠? 그죠? $10,000 사놓은 거를 청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달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다가 팔아버리겠죠. 누가 팝니까? 거래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10,000를 팔아버립니다. 강제로. 그러면 팔 때 환율이 얼마에 팔겠죠? 환율 예를 들어서 975원에 팔았어요. 이날 7월 7일 날 975원에 팔았어요. 그럼 또 얼마 손해요? 또 5만 원 손해죠. 그죠? 그 5만 원 또 빼요. 얼마 남았습니까? 20만 원 남았죠. 그거는 돌려줘요. 네 거잖아. 수고했어. 그리고 30만 원 손해보고 날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즐거운 케이스. 달러 샀는데 5만 원, 달러 1,000원 샀는데 예상이 적중해서 환율이 5원 올랐습니다. 5원 올랐습니다. 얼마 먹었습니까? 5만 원 수익이 생기죠. 셋이 선물 시장이 마감되면 내 구자로, 이 사람 구자로 5만 원이 현찰로 쫙 들어옵니다. 이게 누구 돈이죠? 내 돈이죠.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네? 시장에 누군가 손해본 사람, 그 사람 커피 터뜨려가지고 5만 원 뺏어서 이 구자에 넣어주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날 환율이 또 5원 올랐네? 맞습니까? 이 구자에 5만 원이 또 착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 돈이죠? 시장에 누군가 눈물을 흘린 사람, 그 사람 5만 원 뺏어가지고 이게 넣어주는 거야. 또 그 다음날 또 뭡니까? 또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야, 10만 원 먹었네? 따라서 4월 사이에 45만 원 내고 65만 원 됐으니까 얼마 먹었나요? 20만 원 먹었죠. 그죠? 45만 원 투자했다가 20만 원 먹으면 45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먹겠고 4,500만 원 투자하면 2천만 원이고 4억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2억 좀 벌겠네. 맞습니까? 수익률이 사흘 사이에 나흘 사이에 몇 프로? 한 20% 되나요? 반면에 이 즐거운 케이스, 반면에 슬픈 케이스 45만 원 넣었다가 20만 원 이상 날라가죠. 결국은 이 거래는 선물 거래는 점점 어떤 거래로 변질될 공산이 높을까요? 투기 거래로 변질될 공산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은 사실은 해지 목적의 거래입니다. 해지 목적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입니다만은 선물 거래는 해지 목적의 거래도 물론 하지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또 하나 일반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해지 목적의 선물 거래하면 뭐가 좋으냐면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한도 만들어주세요. 거래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K슈어 가가지고 K슈어에서 그래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죠. 서류 내고 해지 수요 조사서 내고 뭐 재무제표 3년짜리 3개년 내고 뭐 서류가 잔뜩 내야 돼. 선물 거래할 때는 서류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박으면 돼. 정금만 박으면 돼. 그러면 즉각 거래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요새 이순재 씨 말하다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어요. 좋아요. 대신에 뭐가 불편합니까?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을 넣어라 빼라 넣어라 빼라 이게 좀 귀찮다 뿐이지 충분히 해지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투기 거래가 많긴 합니다만은 해지 목적의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선물을 이용해서 어떤 해지가 가능한지를 10분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